정서적 발달을 왜 이렇게 이 11살짜리가 생각하나 했더니 친구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서 마음을 터놓고 잘 어울려서 지낸다라는 것을 굉장히 정서적인 발달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마 성인하고 뭐 크게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감성 그래프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음, 이게 이제 인생 그래프를 작성하기라는 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0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향으로 행복 지수 100점까지, 불행을 하향으로 이제 100점까지 해서 연령별로 나눠서 이렇게 행복 지수를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이거는 한번 각자 오늘 한번 시간을 내서 해봄직한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지나온 과거에 내가 느꼈던 행복,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순간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면 미래가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듯이 나의 과거를 어떨 때 행복감을 느꼈고 어떨 때 불행감을 느꼈다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한다면 나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를 확실하게 알면 역시 미래는 뭐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어느 24살 된 여성의 그 인생 그래프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그다음에 뉴스킨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비즈니스가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유추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건 24살 된 어떤 여성의 그 인생 그래프예요. 굉장히 굴곡이 심하죠, 그렇죠? 벌써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불행이 거의 수직 하강으로 갔다가 불행에서 계속 그래프가 놀다가 상향으로 온 게 이제 뭐 한 어디 갔나? 18세 하나도 안 들리네. 성인이 이제 지나서의 그 상태였었고, 그다음에 20대 중반에도 불행으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곧바로 V자 반등 하듯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바로 또 행복 지수를 높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초등학생이 포스터에 나왔던 초등학생 그래프처럼 수평하게 행복선상에서 수평하게 이제 옆으로 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여성이 굉장히 그래프가 불행 쪽에 많이 쳐져 있는 그런 인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생은 행복 지수가 높은 상태에서 수평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착안을 해서 제가 이제 샘플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50 대 이제 그 굉장히 외삼촌하고 아마 할머니 손에 좀 컸었던 모양이에요. 요즘 그런 결손 가정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때 비교적 행복했다라고 추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열세가 되면서 아마 이제 그 부모하고 같이 살게 된 환경이 됐는데 아마 가정 폭력이 좀 있었고, 그래서 아마 가정 폭력이 있으니까 뭐 좀 사랑스러운 가정이 아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살이 많이 쪘더라 본인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때 이제 뭐 불행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살이 찌다 보니까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했었고, 근데 잠깐 이제 좀 행복한 그것을 느꼈을 때가 정말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때 좀 잠깐 이제 행복함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살이 쪘었는데 이 살이 키로 가면서 아마 키가 이제 상당히 컸었던 모양이에요, 날씬하게. 그러면서 이제 뭐 친구들도 개념이 생기면서 왕따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이제 평범한 학교 생활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진학하면서 뭐 평범하게 가다가 또그 왕따 당하고 뭐이 이 여성이 표현한 거에 의하면 양아치 수준의 친구들한테, 양아치 수준의 선배들한테 트러블이 많이 생겼었다. 그러니까 학폭에 아마 시달렸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계속 그 인생 그래프를 보면 청소년기가 불행 쪽에 이제 있었던 이유가 아마 이런 환경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난에 대한 그런 그 트라우마도 좀 있었고, 근데 고등학교에 지나가면서 이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역시 뭐 행복 그래프가 굉장히 불행 쪽에 처져 있었겠죠. 근데 뭐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지만 이 여성이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1년 과정에 대안학교에 입학을 해요. 뭐 본인이 원해서일 수도 있고 뭐 그 가정 환경에서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화가 오죠. 근데 이 대안학교에서 아마 본인의 그 본인이 좋아하는 부분 이런 것을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이렇게 댄스라든지 뭐 음악, 노래 뭐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본인이 이런 데 이제 장기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 이런 경연대에 많이 응모를 하고 그러면서 부상으로 해외 여행권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갑니다. 해외여행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 해외여행에서 느낀 우리도 이제 그 해외에 가다 보면 한국에서만 살던 좁은 시야의 그 시야가 어떤 해외 경험을 한 번만의 해외여행 경험만으로도 내가 살고 있던 대한민국이 굉장히 작은 환경이구나라는 것을 대부분 느끼잖아요. 또 다른 세상을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아마 이 여성도 우리가 느꼈던 그런 비슷한 감정을 해외여행을 통해서 아마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추론을 해봐요. 그다음 가난이라는 트라우마에서 대한민국에서 그 작은 사회, 작은 속에서만 자기를 보던 것에서 자기의 어떤 장기를 발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춤, 노래 이런 걸 응모를 통해서 해외여행권을 받은 게 이 여성에게는 아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또 가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2주 동안 또 본인이 자비로 또 해외여행을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해외 경험을 좀 갖게 된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뭐 취직을 해요. 정식 지금 취직했는데 이제 자존감도 좀 높아졌고 해외여행을 통해서 제 추론에 의하면 제가 상상을 해본다면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1년 반을 못 채우고 직장을 그만둡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아마 해외의 넓은 그런 시야는 넓어졌는데 이 직장이라는 작은 울타리에서 본인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직장 생활 힘들었었다 그래요. 대중교통을 타기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았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하고 또 여행을 다녀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뭐 직장 생활하면서 번 돈을 아마 거의 다 쏟으면서 여행을 다녔겠죠. 그래서 여행 다니면서 이 사진들을 보니까 아마 오른쪽 하단에는 여행 사진은 아니고 그 성공 멘토 역할을 하는 성공학 강의를 많이 하는 그 김수영 그 강사에 하고 같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요. 우리는 뭐 랠리 때 1일차 랠리나 1박 2일 랠리 때 김수영 강사 불러서 세미나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공학 강사 강의를 쫓아다닐 정도의 본인이 인생을 바꾸고 싶은 그런 열정이 많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는 뭐 뉴스킨 비진을 하면서 외부 초청 강사 강의를 듣다 보니까 김수영 강사를 많이 접했는데 일반인들이 김수영 강사를 이렇게 접하려면 본인이 찾아다니는 노력을 해야 아마 이런 사진이 남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를 본 거죠. 해외여행을 통해서 본 넓은 세계의 시야를 갖게 된 데다가 본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자의식도 굉장히 발달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해외여행을 기반으로 해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의 장기, 뭐 여행기 이런 것을 쓰면서 책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어,
수평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그 초년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불행 그래프가 굉장히 밑으로 곤두박질 쳐져 있던 이 여성이 어, 행복 지수를 상향으로 높였던 그 순간을 보면 굉장한 모멘텀 변화를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는 시야가 넓어진 해외여행을 통해서 아마 본인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자아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론이 돼요. 음, 근데 대부분의 인생들은 뭐 그닥 그렇게 특별한 인생 빼고는 보통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보면 인생 곡선을 보면 그냥 뭐 젊은 시절, 청춘 시절, 학창 시절 지나서 사회생활을 할 때가 가장 행복 지수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들어가고 노쇠해지면서 이제 행복 지수가 좀 떨어지는 이렇게 완만한 그래프가 아마 보통의 인생 그래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완만한 그래프 속을 더 세밀하게 보면 뭐 불행과 행복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곡선이 있겠지만서도 대충 멀리서 보면 이런 완만한 곡선을 보게 되는데, 우리 뉴스케일 택한 우리들은 사실은 그 평범한 생활을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범한 중산층의 생활을 거부를 하고,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내가 내 인생을 자주할 수 있는 인생을 택했기 때문에 아마 뉴스킨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준비된 사업자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뜻에서 이제 있는데, 근데 대부분 보면 뉴스킨을 만났을 때 굉장한 행복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이 뉴스킨을 처음 알아서 뉴스킨의 보상 플랜, 뉴스킨의 비전을 알게 되면 잠이 안 올 정도의 그런 음, 행복감을 느낍니다. 잠을 안 자도 잠을 잔 것과 똑같은 그런 의욕을 갖게 되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거는 이제 미래를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봤던 24살짜리 그 여성의 해외 경험을 통해서 시야가 넓어졌듯이 새로운 시야를 만난 거죠. 그래서 아마 행복 지수가 어떤 물질적인 것은 아직 완성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행복은 아마 누구나 다 뉴스킨을 만나면서 굉장히 그 풍부한 그런 행복 지수를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뉴스킨을 만나서 희망은 1년 이상 못 갑니다. 희망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어떤 경제적인 게 이제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사업자별로 뭐 이 곡선은 많이 인생 그래프는 많이 이제 틀려지겠지만, 대략의 인생 그래프는 뭐 우리가 쉽게 이제 거절거절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같이 뉴스킨을 통해서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그런 해안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그리 또 쉽지는 않죠. 그렇죠? 많은 사람을 접촉한 끝에 나와 똑같이 뉴스킨으로 한번 성공을 해보겠다는, 그다음에 뉴스킨을 받아들이는 강도도 저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행복 지수는 우상향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굴곡지게 이제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렇죠? 뉴스킨 사업을 하다 보면 또 공통적으로 우리가 모든 뉴스킨 사업자가 행복 지수를 느꼈을 때가 트립을 갔을 때, 그렇죠? 트립을 갔을 때 아마 굉장한 비전, 그다음에 굉장한 행복감을 많이 느낍니다. 저 역시 트립을 갔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뉴스킨 비즈니스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사람과의 감정 소모가 많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킨은 감정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관계에서 많은 굴곡을 또 갖게 돼요. 그다음에 뭐 블루다이아몬드가 되면 이제 탑 리더가 되잖아요. 탑 리더가 되면서 뭐 행복 지수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슬럼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슬럼프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 24세 여성이 불행했던 청소년기를 싹 걷어내고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찬 그런 행복 지수를 지금 갖고 있듯이 이 슬럼프를 벗어나는 게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는 데서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슬럼프를
분석을 해보면 제가 이제 선배 사업자로서 저는 이 과정을 여러분보다 먼저 겪었잖아요. 이 슬럼프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제 멀리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다 보이죠. 과거 역사는 다 분석이 되듯이 누구한테나 다. 이 슬럼프의 원인은 딴짓한 거예요. 딴짓. 본짓을 해야 되는데 딴짓한 거예요. 이 딴짓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업은 뭐냐면 확장이거든요. 나의 일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일대를 끊임없이 만드는 작업에 이게 본짓인데 이 본짓에는 시간 쏟지 않고 딴짓에 시간 쏟는 거죠. 뭐 감정 싸움, 그죠? 뭐 형제라는하고의 감정 싸움, 뭐 엄나라고의 감정 싸움, 또 전혀 쓸데없는 다른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비교하고 뭐 별거 없어요. 다른 그룹에 가도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근데 저쪽은 열기가 있는데 우리는 열기가 없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열기는 그 힘이 뭉쳐졌을 때. 그다음에 제가 제 뉴스킨 경험상 뉴스킨의 가장 본질은 인재 싸움이에요. 어떤 인재가 내 그룹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뭐 불과 6개월 사이에 역전이 되고 재역전이 되고 그러는 게 뉴스킨 사업이거든요. 엎치락뒤치락.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슬럼프를 내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슬럼프는 스스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딴짓을 했기 때문에. 본짓을 하는 순간 이 슬럼프는 언제 내가 슬럼프였냐는 듯이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킨의 행복지수가 무상향으로 계속 정서적인 안정을 갖는 것은 PA를 완성을 했을 때 뉴스킨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본래의 숙제 3리더 PA가 완성됐을 때 완벽하게 완성됐을 때 행복지수는 우상향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4살 여성이 인생의 모멘텀을 가졌었던 그 모멘텀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립입니다. 트립. 지금도 저는 그 수많은 트립을 다녔지만 그 수많은 여행 중에서도 가장 가고 싶고 행복 지수가 높은 트립이 저는 사실 티메이트 트립에 그다음에 루비 트립이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트립을 지금 2023년도에 목표로 정했잖아요. 이 싱가포르 트립을 가는 것을 모멘텀으로 해서 행복 지수를 행복 그래프를 계속 우상향으로 유지를 해야 아마 장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행복 지수가 높아야 건강하고 건강 지수가 높아야 또 장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싱가포르 트립에다가 모멘텀을 주고 2023년을 집중적으로 하면 아마 내가 안고 있는 슬럼프를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이 변화를 싱가포르 트립에다가 방점을 찍고 2023년을 보낸다면 아마 우리의 행복 그래프는 좀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추억과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 어마어마한 그런 연구비를 투자를 해서 새로운 제품, 뷰티 업계에 최고의 지존이 되겠다라는 그 이상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이런 특별한 뒷배경이 있는 회사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다음 우리에게는 옆에 굉장히 역동적인 형제 라인, 역동적인 업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23년 나의 행복 그래프를 상향시킬 수 있는 트립, 싱가포르 트립에 목표를 두고 변화를, 내 인생의 변화를 꾀해보자 하는 그런 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곧 있을 뭐 내년쯤에 미국 라이브에서 이 전 세계 뉴스킨 사업자가 보는 가운데서 이 축하의 무대를 거니는 나를 상상하면서 그 시발점을 싱가포르 트립부터 시작하겠다는 그런
기준을 정하면 아마 우리의 행복 그래프는 우상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이 갖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가장 아름다운 나, 오늘의 가장 아름다운 나는 행복 그래프를 우상향을 시킬 수 있는 모멘텀, 싱가포르 트립에 올해는 집중을 해서 여러분 모두 싱가포르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그래프를 점검하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기를 바라면서